네, 지금까지는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 엄밀히 말하면 메타스타틱 CRPC에서 레이터 라인에서의 파프 이니비터의 모노세라피, 그리고 퍼스트 라인에서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의 이제요법의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파프 이니비터를 어떻게 리얼 월드에서 적용해 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프 이니비터의 실제적인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파프 이니비터의 그 자체의 효과, 그리고 파프 이니비터로 인한 톡시티 혹은 큐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파프 이니비터와는 별도로 할지라도 그 치료 적용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프로스테이 캔서만의 특징 등을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이러한 이 시점에서 연구되었던 파프 이니비터와 파프 이니비터 알타를 어떻게 우리가 권고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게 지금 다뤄볼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에피커시를 살펴본다고 하면 에피커시에 대한 근거들을 지금까지 보면 월커머 그리고 HRD, HR 프로피션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서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적인 치료를 적용하는 데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세 가지 각각을 구분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HRD가 중에서 브라카 뮤테이션에 의한 HRD 그리고 브라카와 관련 없는 넌 브라카 AHRD 그리고 HR 프로피션트 이 각각에서의 파프 이니비터 효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HRD와 HRD 전체를 묶어서 브라카와 넌 브라카를 묶어버리는 이 HRD 전체를 분석한다던가 혹은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다 묶어서 올코머에서 효과를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치료의 어떤 가이던스라는 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이 각각을 분리한 이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라디올로직 PFS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양내과 약제 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오버럴 서바이벌의 증명인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디올로직 PFS에서는 증명을 했지만 OS에서는 증명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약은 굳이 그 시점에 일찍 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과연 OS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크로스오버를 허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같이 확인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세라피에서 이제 올라파립, 루카파립 연구했던 프로파운드와 트리톤 3 연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에피컷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들은 이제 올커머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가 아니니까 이 HRD 환자와 브라카 뮤테이션, 넘 브라카 뮤테이션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HRD 전체로 묶어서 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프랙티스에서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카 뮤테이션에 의한 HRD에서는 라디올로직 PFS들나 오버럴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똑같이 이제 증명을 하고 있었고 물론 루카파립은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에서는 이제 중요한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이제 올라파립 연구에 있어서는 오버럴 서바이벌까지 이제 같이 증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연구들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대조군의 즉 이 올라파립이나 루카파립이 아니었던 환자들에서도 나중에 치료가 프로그레션 되면은 이 스터디 안에서 크로스오버를 허용해서 거의 60% 전후의 환자들이 올라파립이나 루카파립을 복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운드 연구 같은 경우는 브라카 뮤테이션 군에서는 유의성을 증명했다는 그런 효과가 이제 확인되어졌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제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 병합의 이제요법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연구들에서 역시도 올커마나 HRD를 묶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들은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이 HR 프로피션트, HRD 뮤테이션 중에서 브라카 뮤테이션 관련된 거, 넌 브라카 뮤테이션 HRD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이 프로펠 연구나 탈라프로2 연구에서는 HR 프로피션트에서는 좀 아슬아슬하게 라디올로직 PFS에서는 이제 유의성을 증명을 했지만 마그네티드 연구에서는 이제 증명을 하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브라카 뮤테이티드 HRD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연구 다 아주 유의하게
증명을 했고, 넌 브라카 AHRD 경우에는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아슬아슬하게 증명을 하거나 이제 증명을 못 하거나 이제 그런 연구 결과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OS로 넘어오면 사실 HRD 환자 중에서 브라카 뮤테이션에 의한 HRD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모두 이제 증명을 하지 못했고, 마그네슘 연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풀티리티 중간에서 이제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그네틱 연구에서는 브라카 이제 뮤테이션 환자에 있어서도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두 연구에서는 이제 증명을 했고, 넌 브라카 뮤테이션과 관련된 HRD에서는 두 연구 모두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또 한 번 더 유의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연구들은 이 OS 데이터가 엄격하게 크로스오버를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과밖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모노세라피군에서는 크로스오버를 허용을 했고 여기서는 허용을 안 해서 만들었다는 결과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서 이 결과를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톡시티 QOL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프 이니비터가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톡시티 프로파일의 이제 결과들이라고 하겠고요. 또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특징이 이렇게 힘든 약이어도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쓰겠냐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여명이 깁니다. 특히 HRD 아무리 어그레시브 하다 그래도 20개월, 뭐 2년은 최소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2년의 여명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알타 쓰면 될 환자를 과연 파프 이니비터 같은 만만치 않은 약을 조기에 노출시키는 게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과연 CRPC의 퍼스트 라인에서 이 파프 이니비터가 포함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 맞냐, 혹은 HR 프로피션트 혹은 브라카와 관련 없는 HRD 환자들에서까지 이 파프 이니비터 쓰는 것이 맞냐라는 것은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번 종합해서 제 시각에서 한번 네, 그래서 이 에피커시와 톡시티, QOL, 그리고 프로스테이티스의 긴 여명이라는 이 세 가지 특성을 이제 고려해서 저만의 이제 하나의 가이던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프 이니비터의 모노세라피에서 이 레이터 라인에서의 HRD 환자 중에 브라카 뮤테이션에 의한 HRD 환자에 한해서는 저는 파프 이니비터를 슈드로서 써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브라카 뮤테이션에 의한 HRD 환자에서의 이 앞단에서 파프 이니비터 알타의 병합은 비록 라디올로직 PFS 그리고 오버럴 서바이벌까지 증명했지만 크로스오버를 허용하지 않은 오버럴 서바이벌이고, 이 톡시티와 프로스테이티스의 긴 여명을 고려했을 때 슈드보다는 이제 쿠드로스전은 써야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파프 이니비터 모노세라피를 넌 브라카 뮤테이션 HRD 환자에서는 저는 비록 해저드 레이셔의 효과나 그런 것은 오히려 그 이제요법보다 덜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한된 앞으로 남은 치료 옵션 등을 고려할 때 그래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넌 브라카 뮤테이션 HRD에서의 파프니드 알타 이제요법은 비록 해저드 레이셔는 오히려 모노세라피보다 더 좋은 듯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긴 여명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그리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사실상 크로스오버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증명한 그 정도의 근거로 쓰는 것은 저는 아주 권고할 수는 없다고 해서 마이트 정도로 더욱 약하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HR 프로피션트에서는 이 파프 이니비터나 이제요법이나 모두 써서는 안 된다고 저의 이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제 가이드라인들은 어떤가? 그래서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 뭐 비슷합니다. 네, 사실상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HR 프로피션트에서는 브라카 뮤테이션은 이제 대부분 카테고리 1으로 이제 하면서 오버롤 서바이벌까지 공고하게 증명했던 이 올라파리비안에서는 카테고리 1의 프리퍼드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넌 브라카에서는 올라파린만 카테고리 2A, 탈라조파립은 이제 카테고리 1으로 해서 이 코호트 1, 2로 나눠서 이제 HRD 묶어서 따로 이제 증명한 것을 나름대로 이제 근거를 높게 주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뭐 저의 시각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로 이제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NCCN 말고 나머지 SMO 가이드라인이나 모든 가이드라인들에서는 이제 특별히 아직까지 언급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요즘 밈으로 치면 당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로 이렇게 한번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파프 이니비터의 MCRPC에서 이제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모노세라피의 근거 그리고 이제요법의 근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이제 파프 이니비터 그리고 HRD에서와의 연관성 등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끝으로 HRD에서 파프 이니비터와는 이제 별도로 이 플라티늄 치료가 그러면 플라티늄 치료 보통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이제 크게 의미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HRD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도 그런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